환의사 성명서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내과의사회 입장 지지. 국회와 정부는 환자 안전 위협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체조제를 동일성 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 통보 대상을 심평원까지 추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1일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 추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와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환의사은 내과의사회가 22일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지지함을 밝힌다. 그리고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보건복지부의 대체조제 사후 통보 활성화 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환자단체인 환의사는 먼저 대체조제의 대상이 되는 제네릭 판단 기준이 오리지널약 약효의 80%에서 125%라는 점을 지적한다. 대표적인 2형 당뇨 치료제로 의사의 처방을 요하는 전문 의약품인 자디앙 듀오는 5mg, 메트포르민 500mg, 엠파글리플로진 5mg, 메트포르민 850mg, 엠파글리플로진 5mg, 메트포르민 1000mg, 엠파글리플로진 12.5mg, 메트포르민 500mg, 엠파글리플로진 12.5mg, 메트포르민 850mg, 엠파글리플로진 12.5mg, 메트포르민 1000mg의 시리즈로 구성돼 있다. 메트포르핀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5%의 약효 차이는 약이 바뀌는 수준의 차이인 셈이다. 오리지널약 약효의 80%에서 125%인 제네릭 판단 기준은 처방이 바뀌는 수준에 가깝다. 즉 혈액검사 등을 통해 의사가 처방한 것과 무관하게 처방이 바뀐 약을 쓰고 있는 사실을 포탈을 통한 사후 통보를 통해서나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어쩌면 그 환자는 단순히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것을 넘어 이미 수면 중 저혈당 증세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방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시행하면 약화사고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과의사회의 우려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제네릭에 의한 약화사고는 특히 만성질환을 담당하는 신장, 내분비 내과 전문의에게 기대한 진료 효과가 없거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가게 돼 진료를 하려는 의사가 사라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환자단체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제네릭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 조작 사건 당시 의협의료정책연구소 정연태 소장은 생동조작 파문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제약사가 아닌 환자와 의사라며 약을 써도 환자가 낫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은 의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시험기관에 대해서조차 건보공단에 대한 손배 책임 비율을 20에서 30%만 인정했었다. 처방에 따라 같은 약을 조제한 것인 제네릭 대체조제에 의한 피해는 과연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모든 환자는 처방받는 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을 조제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24일